그 김선미 기자님이 문화 전문인데 그 문화 쪽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문화 쪽. 문화. 저는 사실 네네. 오늘 그 지금 기자님 얼굴 말씀드렸는 게 네네. 오늘 강의 주제를 제가 조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 내용이 네네. 너무 달라서 지금 네네네. 저는 지금 계속 멘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만 생각을 하고 왔더니 조금 네. 뭐 다른 질문? 질문 이따 먹고 조금 더 네. 말씀하시는 걸 좀 듣고 싶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선정된 그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문화면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제 한옥 우리 지역에 있는 한옥 호텔 활성화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구미에는 물론 저도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구미에 그 개별 한옥이 전국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안동도 있고 경주도 있고 이런데 구미시의 개별 한옥이 전국 숫자가 전국 1위라고. 그래서 잘 믿기지 않는데 아무튼 그 꽤 유명한 그 마케터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공식 마케터분이. 그래서 구미에 뭐 쌍항고택, 뭐 귀향고택, 뭐 일산이 문화재마을, 뭐 기타 등등 조금 있지만 그렇다고 전국 숫자가 제일 많을 이럴지는 절대 않을 건데 전주 한옥마을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튼 그 뭐 귀향고택이나 쌍항고택이나 이런 마을도 있지만 일선리 문화재마을이랑 연을 맺어서 이렇게 정부 사업 중에 그 관광 두레 이런 사업으로 그분들이랑 처음 연을 맺고 이번에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1대1로 매칭해서 조성하는 그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거기를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런 경우에 저는 약간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그 기존 한옥을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현황 변경인가 그걸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된대요. 근데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대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장이 이 건물이 어떤 목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근데 한옥 고택의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대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선산 우리 마을에 저 선산 있는데 저 선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저기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가고 이랬다 주장하는 거고 그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등기 돼 있나 보자. 등기 부등본 갖고 와라. 토지대장 가져와라 하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았던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도 변경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대장이 있어야 뭐 그걸 변경하는데 대장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구미시의 이제 지자체 그 문화재 담당 그분들과도 통화도 하고 연락도 해봤고 경상북도에 문의하시라고 해서 경상북도에서도 문의를 해봤고 선산 출장소와 상담하셔야 될 것 같다고 선산 출장소도 문의해봤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대장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장이 없다. 이런 경우에 사실 어떻게 하느냐 저는 사실 그 해답을 잘 못 찾았고요. 못 찾았는데 이제 글로벌 플랫폼 진짜 회사가 큰 그런 업체들은 세법으로 들어가면 2.5% 수수료를 더 받는 조건으로 그 운영하는 주체가 이렇게 그거를 대리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그 담당 요쪽 분야에 대한 전문 이렇게 영역이시라 보니 나중에라도 이렇게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걸로 지금 테마오잖아요. 네네. 상호에 네. 그 위에 테마촌이 있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계속 비어 있는 중인데 맞습니다. 거기 지금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3군데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거기 그러니까 그 제일 우측에 거기 그 담당자분들 그 공무원분들 거기 묵어 가시는 그쪽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연수관 말고 연수관 말고는 연수관 말고 전시관과 역사다육관 사이에 네네. 오르막길에 테마촌이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 그 70년대 볏집 그런 중간에. 그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 그거 하나도 안 깔려 있다고 하셔서 그게 최근에 전기랑 물이 또 되면서 세 군데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네. 지금 거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 변경 중이거든요. 네. 그 위에 국판장도 매주 토요일에 잠깐 그 동네 상무사고 구녀회에서 네네. 식사를 하는데 네. 거기도 조금 더 해서 이제 주류를 좀 판매하는
단체 생각처럼 네. 하면 좋겠다. 그것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네. 지금 거기가 테마촌이 엄청 커요. 그렇죠. 900억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 비어있는 가건물도 엄청 많고 이거를 네. 자꾸 놀리느니 이제 전기가 다 들어오니까 네네.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한 군데 한 군데 각각 줘서 이거를 네. 뭐 어디서 맡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하고 네. 또 이제 도나 조입장은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전체를 다 네.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네. 지금 그렇게 큰 곳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네네. 도대지방도 왔다 갔었거든요. 네네네. 의성에서도 왔다 갔었고 네네. 새마을재단도 보고 많이 오는데 네네. 섣불리 그거를 신경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사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구미에 제일 좀 상징성 있는 네네. 곳이기도 하고 네. 또 자원이 다 있는데 놀고 있는 게 아까워서 네네. 이거를 만약에 어떻게 좀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관광 상품을 만들든 네네.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어느 쪽이 제일 가까운가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중에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그 구미에서는 4군데 정도가 하거든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그리고 창조경제기센터,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보통 그 이제 경상북도에서 하는 요 4군데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거는 비용이 좀 많이 들 거잖아요. 보통 로컬 크리에이터는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지원이거든요. 그거 말고 거점형이 있어요. 거점형은 2억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도전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것도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경력이나 이런 게 아예 없으면 보통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는 선정이 가능성이 있는데 2억 혹은 그 이상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거는 한 번에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하시는 그런 게 좀 선정 가능성 측면에서는 더 높은 거 있죠. 아니면은 사실 컨소시엄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방법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뭐냐면은 내가 다 하겠다, 우리 회사가 다 전부 다 관할하겠다 이러면은, 좀 너희 회사 직원 몇 명인데 이러면 3명이요 이러면 3명이 그 지대를 다 관리하겠다고 이러면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뜻이 맞는 예를 들어 홍보와 마케팅은 한국유통신문과 함께 하겠소. 그리고 뭐 이거 뭐 음식을 파는 거는 뭐 차나 뭐 막걸리는 뭐 투다리 뭐 이런 쪽에 지역에 사장님이 있으니까 그쪽과 협업해서 하겠어. 보통 이런 그 컨소시엄은 5개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는 언론 재단 요 소속에 있는 분들 담당, 뭐 음식은 이쪽, 숙박은 이쪽, 이렇게 한 컨소시엄을 10개 정도 회사를 구성해서 그런 다음에 그 명의로 진출을 하면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 그런 그 선정의 요건이 결국엔 요즘 트렌드가 우리가 처음에 2억 줄 때 혹은 뭐 10억 지원해 줄 때는 살아 있는데, 이 10억 지원금이 끊기는 순간 그런 단체도 그냥 붕괴되고,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소멸되기 전에 이게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장 크게 보는데, 한 10개 단체 정도 있다 보면 홍보는 홍보 전문가가 진흥재단, 언론진흥재단 쪽에서 하시고 뭐 나머지는 그 관련 부서의 분들이 하시면 그걸 제일 좋아한다고 저도 알고 있고, 네, 그렇게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항상 가보도 몰랐네요. 네. 근데 지금 거기 네. 비어 있는 건물이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깝죠. 야간에 네. 하나를 카페로 지금 저녁에 운영을 하고 있고 시공 운영을 네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꼭 어느 한 단체가 이거를 위탁 운영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소시엄으로 나눠서 네네. 괜찮고 거기서는 나눌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나눌 업체 선정하기 전에 먼저 네네. 분산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지역에서 반응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 거 굉장히 성공 모델로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사실 제가 전 시장님 만나서 미팅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구미시에 아파트 보급률만 해도 127%를 넘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아파트도 건물도 많이 들어섰으니까 지금은 140, 150대에 진입했을 것 같고, 지역에 그런 건물들 좋고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생활 테마파크는 900억 이상의 시도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숙박도 불가했고, 그 당시에는 전시도 이렇게 뭐랄까 활성화되기 전에는 굉장히 서로 시나 도가 너희 가져라 할 정도로 안 좋았던 그런 적도 있어서,
진짜로 뜻이 있는 분들이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아니면 조합을 구성하든 간에 해서 도전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례로 우수 사례로 뽑힐 것 같습니다.